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주제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할 법무법인 광장의 설동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 이 조감도 사진은 매립지 사진입니다. 대구에 있는 방천리 매립지에서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폐기물 에너지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 발전의 한 이행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배경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네, 저는 요 발표에서 크게 세 가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지속 가능 발전의 법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법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 교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유엔에서 17개 가량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빈곤 근저 기아 해결 일부는 저희들하고는 사실 좀 안 맞는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은 있을겠지만 저희가 절대적으로 기아가 있다고 하기는 좀 한국 내에서는 좀 힘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목표에 대해서 개별 법률을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이번 제 발표에서 그 범위에서는 벗어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우리 기본법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는가 하는 걸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은 2007년에 이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성장의 어떤 화두가 제시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기본법이라는 이름을 떼내고 그냥 지속 가능 발전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주요 내용이 대폭 변경이 됐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의 기능들이 대부분 삭제되거나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흡수되는 내용으로 해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있던 대통령 산하의 중앙의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는 나중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해서 바뀌었지만은 지방에 대해서는 아예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위원회가 도입되면서 녹색성장위원회가 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것도 아니면서 지방에도 둘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없어지게 되었고 녹색성장위원회도 사실 두지를 않고 사실상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하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능을 임의적으로 대신하면서 지속가능 평가 등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지방이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저희는 하게 될 수밖에 없고 법적 근거는 의무적인 근거는 없게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녹색 성장하고 그러면은 지속 가능 발전이 왜 서로 충돌이나 모순 같은 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개념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녹색 성장이 무엇이냐, 지속 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사실 여러분들도 이 토론에 오면 혹가다 시민들이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속 가능 발전이란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그거를 여기 법전에 나오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이렇게 막 길게 나가면 조금 듣다 보면 아이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머리에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선전에 나오는 남자한테 참 좋은 거 이런 이런 것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들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알고 보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부들이 굶어 죽어도 곡식 종자는
배고 죽을지언정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고, 이런 게 사실 지속 가능 발전이고, 저희 사실은 조상님들은 이미 실천을 했던 거죠. 근데 녹색 성장이란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게 또 개념이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다. 뭐 농사를 뭐 어차피 그 표현을 계속해서 한다면, 예를 든다면 농부가 수확량을 많이 쓰기 위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뿌리기보다는 저희가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가축 그 분뇨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해서 폐기물도 줄이고 소득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녹색 성장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속 가능 발전은 거기에서 경제의 성장과 환경의 보존 플러스 거기서 또 하나가 사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과 통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내가 풍력 발전소를 세우고 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서 잘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위 사람들한테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개념이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면서도 주위 그 원주민들과의 갈등 관계를 야기한다든지 이렇게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높은 개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녹색 성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녹색 성장이 지속 가능 발전으로 가기 위한 실천 전략이라는 개념가 있고요. 그리고 녹색 성장은 지속 가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 지속 가능 발전의 하위 개념으로서 보아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그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이 유사한 개념 내지 또는 녹색 성장이 지속 가능 발전을 보완하기 위한 개념, 그리고 녹색과 성장이라는 개념이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는 허구다. 그래서 뭐 포장만 달리하는 성장 지상주의의 또 다른 말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뭐 어떤 여기 제 발표의 기조는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사회의 서로 조화, 갈등의 통합, 이런 거를 개념을 지속 가능 발전이 더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이 더 높은 개념이다, 상위 개념이다. 그러면 녹색 성장은 실천 전략이거나 하위 개념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뭐 발전소를 건립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개념들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가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개념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나라 법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법에서 말할 때 기본법이라고 하면, 기본법은 내용이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면서 국가의 어떤 대략적인 정책 방향만 제시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녹색 성장 기본법도 그런 기본법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에너지 기본법,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 뭐 대기 환경 보존법, 이런 환경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관련 법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원칙, 그리고 정부의 책무, 이런 것을 다 법에서 뽑아냅니다. 그걸 다 뽑아내서 그 하나로의 기본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녹색 성장 기본법이 약간 그 내용 알맹이가 없는 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고자 하기 위해서 개별 법률에서의 규제 같은 내용이 있는 부분을 또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관련된 규정들을 다 뽑아내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 지속가능 발전법에는 사실 뭐 어떤 발전법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목표 관리제 같은 규정을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에너지 기본법에 있던 것을 뽑아내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음식 만들 때 맛있는 거라고 해서 뭐 고기도 넣고 뭐 해물도 넣고 다 넣으면 사실 맛이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법이 사실 좀 그렇게 만들어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너지법이든 개별법들이 내용이 부실하게 되고 또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이 녹색 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기본 원칙이라든지 특히 지방에
기본 전략 수립이라든지 지방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 규정에 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되어 버리고 이러한 규정들이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에 포섭되면서 녹색 성장 위원회가 지속 가능 실전 가능 발전 위원회 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위법으로 전락하게 된 지속가능발전법이 형해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이란 발전하고 일치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색성장위원회가 이 업무를 관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좀 위원회의 기능에 충돌도 생깁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속으로 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이렇게 되면서 되고 그나마 녹색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소속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사전심의기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중앙녹색성장위원회가 다시 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또 다시 심의하도록 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환경부 소속에 있는 그 지속가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기본계획을 심의를 다 하고 나면 사실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또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미 구체적으로 개별적 검토가 끝난 것을 그냥 통과만 시키겠다는 그러면서도 중복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에너지위원회는 관련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위원들이 다 이렇게 위촉이 돼서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 심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얼마 할 것이고 화석 발전은 어떻게 하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앙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심의하도록 돼 있고 에너지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기능이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중복되고 여러 가지 이런 저촉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의 개념 관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녹색 성장법에 산재하고 있는 기후 변화, 에너지 관련 환경 관련 규정들은 개별법으로 다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성장 기본법은 기본법의 지위를 버리고 개별법으로 만들고 그 이념 체계 이행 수단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녹색 경영 인증이라든지 녹색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녹색 성장을 위한 개별적인 수단 이런 것만을 규정하는 법률로 녹색 성장 기본법이 위치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기본 원칙을 넘어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이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지방위원회 같은 데에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리고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맞게 그 법률 제도 등 이행 수단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그 의견 권고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왜 하지 않는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저희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를 할 때 중앙정부나 행정정부가 지방정부가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할 때는 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최소한 의견이라도 제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지속가능 기본 조례에는 그런 규정이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 가능 목표에 관련된 개별 법률을 제정하면서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걸 들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법에 해석하는 기본 원칙으로 도입을 하는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개의 그런 개별 목표를 관련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법 해석의 원리, 지도 원리로서 도입을 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이 목표가 실천은 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